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같이 오늘도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리뷰는 출판사 자언과 모험의 트리플 기획 중에 첫 번째 소설집인 호르몬이 그랬어입니다. 이 소설집은 박서련 작가의 단편 소설 3작품하고 해설을 묶은 기존의 단편집보다는 적은 분량의 문단 소설의 싱글 앨범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 시장을 반영하고 또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기획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소설집과 기획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선 선생님. 제가 이제 쓸 표현이 이미 처음 오프닝에 나왔는데 소설의 싱글 앨범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좋은 기획, 새로운 기획이긴 한데 좋은 기획이냐 얼마나 뭐 잘 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기획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의 현행의 분위기와 트렌드를 뭐 잘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거나 음악 앨범, 이제 싱글에다가 비유를 했으니까 점점 옛날처럼 정규 앨범이라는 건 안 나오는 시대잖아요. 모든 음악가들이 뭐 곡을 세 개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미니 앨범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 싱글 앨범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곡 하나에서 2개 정도를 발표하는 게 추세가 되어버린 시대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긴 호흡의 소설을 따라하기 버거워하는 이런 게 이제 소설에 대한 친숙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호흡과 길이, 서사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뭐 용량 이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되게 늦게 나온 이런 기획이 최근에 이제 문학과 사회에서는 소설보다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그 계절에서 이제 이달의 소설로 뽑은 작품들 3개 정도 묶어서 내는 기획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 작가를 이제 단편 3개 정도로 묶어서 내는 기획은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은데, 새롭지만 아무튼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혹은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본을 이틀 전에 보냈는데 대본과 겹치는 24평을 내는 안일한 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권일 선생님. 예, 제 24평은 이러다 단편 소설이 하이쿠 되겠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이제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소설의 형식은 있었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쿠라는 형식도 있죠. 짧은 글들이 예전에도 쓰여왔고 지금도 역시 쓰여오고 있는데, 이 트리플 시리즈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기획들이 사실은 뭐 방금 박인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 조응하는 형식인 건 맞는데, 제가 좀 읽으면서 약간 갸웃했던 것은 내용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용이 그렇게 가볍다거나 그렇게 느끼진 않았고, 내용은 흔히 얘기하는 순문학적인 내용이라고 느꼈는데 형식만 이제 굉장히 가볍다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좀 괴리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형식도 가볍고 내용도 가벼운데, 이 순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좀 진지한 내용인데 형식이 되게 이제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괴리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또 트렌드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든 이제 조응하면서 비슷해져 갈지,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좀 내용과 형식이 괴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다 점점 단편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짧아져서 그냥 한눈에 쓱 훑어낼 수 있는 정도로 짧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진경 선생님.
그 두 분 선생님은 주로 형식적인 측면, 분량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 소설은 say goodbye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소설이 되게 이제 서로 각각 자기가 이제 10년 전에 쓴 소설을 이제 리라이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좀 고치면서 고치는 그 과정을 첫 번째 소설은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어쨌든 오래된 연인 혹은 한때 이제 같이 동거했던 그런 연인, 죽은 연인과 이제 그 굿바이를 하는 건데 그 굿바이의 형식이라는 게 어떤 연인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년 전 자기와의 굿바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이 소설의 형식이 이제 이 세 편의 소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작가가 점점 처음엔 주관적 영역 안에 이제 약간 머물러 있고 좀 자기 연민적이거나 감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저는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자기의 그런 주관적 경험이라든가 감상의 내용에만 함몰됐던 어떠한 그 시절과의 굿바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 자체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굿바이를 하는 세 가지 방법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별이 아니고 굿바이여야 왜 이별이 아니고 굿바이죠? 내 맘이거든요. 굳이 세이 굿바이라는 말은 오랜만에 발랄한 20자평을 오랜만에 발랄한 20자평을 내신 것 같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두 분은 기획에 대해서 다소 중립적인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내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20자평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